이번 주요 뉴스입니다. 진안군 공무원이 공금 수억 원을 빼돌려 주식 투자에 썼습니다. 4년간 같은 일이 반복됐지만 진안군은 이를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남북이 철도 연결로 하루가 다르게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들도 교류에 적극적이지만 전라북도는 관심도 의지도 없어 보입니다. 차량에 흠집을 대고 고객 돈을 뜯어간 렌터카 업자들이 검거됐습니다. 피해는 주로 대학생이나 여성 운전자들이었습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종일 영하권 강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밤부터 눈이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공무원이 군청 공금 3억 5천만 원을 빼돌려 주식 투자까지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진안군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4년 동안 횡령이 계속됐지만 진안군은 전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진안군청 일자리 청년팀입니다. 이곳에서 일하던 7급 공무원 유모 씨가 최근 전라북도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4년 전인 지난 2014년부터 공금 3억 5천만 원을 빼돌려 썼다는 건데 유 씨는 주로 자신이 관리를 맡아온 상공업 육성기금을 노렸습니다. 기금 예치가 만기가 되면 은행에 일부만 다시 맡기고 나머지는 은근슬쩍 빼돌렸습니다. 또 쓰지 않아서 되돌려 받아야 할 시장 상인들의 보조금을 자기 계좌로 받아 챙기기까지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 씨는 공문서 위조도 서슴지 않았는데 빼돌린 돈은 주식 투자 등에 쓴 걸로 전해졌습니다. 공금 계좌는 ATM 기능을 추가할 수는 없거든요, 원칙적으로. 근데 자기가 문서를 위조해서 ATM 기능을 여기다 추가를 했어요. 전라북도는 진안군 공무원 유 씨를 중징계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리고 범행을 막지 못한 같은 부서 동료들도 책임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도는 수년째 기금 출납을 살피지 않고 방치해온 같은 부서 공무원 5명에게도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워낙 좀 성실하고 좋은 애가 그러니까 다들 너무 힘들어했어요, 실은. 진짜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그러니까. 군수와 측근들이 유권자들에게 홍삼 세트를 돌려 재판을 받게 된 가운데 공무원 비리까지 터지면서 진안군은 신뢰에 큰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차량에 일부러 흠집을 낸 뒤 고객들에게 수리비를 뜯어낸 양심불량 렌터카 직원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자 대다수는 운전 경력이 짧은 대학생이나 젊은 여성들이었습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렌터카 업체 직원이 뾰족한 족집게를 수건으로 몰래 감싼 뒤 주차장으로 향합니다. 렌터카를 반납하러 온 여성 고객이 한눈을 파는 사이 직원은 반대편 차 문짝을 족집게로 문지릅니다. 차량을 점검하는 척하면서 미세한 흠집을 낸 뒤 고객에게 덤터기를 씌운 겁니다. 긁힘 자국 확인시켜주면서 그 손님 과실로 면제금 50만 원 주고 그 선에서 해결하든 계약서대로 해결하든 결정하라고 해서 영업소장 등 직원 3명은 고객 1명당 20에서 90만 원까지 수리비를 요구했고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50여 명의 렌터카 고객들로부터 3천여만 원을 뜯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차량을 빌리기 어려운 젊은 층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수리비를 요구하면 피해자들이 거부하면 부모에게 알리겠다, 신고하겠다, 법적으로 하겠다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수리비를 줬던 것입니다. 이들은 흠집을 광택제로 지운 뒤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경찰은 렌터카 영업소장 23살 김모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직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렌터카를 이용할 때 스마트폰으로 차량을 촬영해두고 반납할 때도 직원과 함께 점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연기금 전문 인력 양성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어제 전체 회의를 열고 국민연금공단이 인력 양성을 할 수 있게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국민연금에서는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해 전문 인력을 양성해 나갈 전망입니다. 개성 판문역에서 열린 철도 도로 연결식으로 남과 북은 한 걸음 더 가까워졌습니다. 강원과 경기 등 자치단체도 교류에 의욕적인데요. 전라북도는 새만금을 이용한 농업협력이나 혁신도시 농업기관들의 기술 지원 등 여러 아이디어들이 많지만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개성 판문역에서 마주한 남과 북, 정상회담과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 화합의 움직임이 마침내 철도 연결이라는 결실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철도 도로의 연결을 통한 남북 간의 교류와 왕래는 한반도의 평화를 더욱 굳건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올해는 남북 관계에 있어서 의미가 큰 한 해였지만 전북은 뒷전으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익산에서 열린 전국체전에 북한팀 초청을 위해 공을 들였지만 불발됐습니다. 10여 년 전 자치단체별로 남북교류 협력 사업이 활발했지만 올해 전북에서는 첫 발도 떼지 못했습니다. 반면 서울과 강원 등 북한과 가까운 지역에 있는 단체장들은 대통령과 방북 일정을 같이 하며 북측과의 교류에 한 발 다가선 모습을 보였습니다. 서울은 평양과의 협력을 위해 체육교류와 사회기반 시설 개량 사업에 힘을 쏟고 있고 경기도는 황해도 농장 현대화 사업과 옥류관 유치에 나섰습니다. 남북교류의 소극적인 전라북도와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접경 지역과 수도권에서는 활발하게 체육이나 문화행사 중심으로 해온 걸로 돼 있고 정부의 어떤 기조에 맞춰서 내년도에 한 6개 정도 사업을 하려고. 전문가들은 앞선 농업기술을 토대로 북한의 일정 지역과 교류 체계를 갖추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가장 시급한 문제인 식량난 해소를 위해서 전라북도가 가지고 있는 농업이라는 강점을 가지고 가장 적합한 광역단체를 선정하여 자매결연을 통해 또 유라시아 철도의 첫 출발역으로 익산역을 유치하는 방안 등 통일에 대비해 지역의 역할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고민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완주군 의회가 의원들의 의정비를 20% 넘게 올리기로 하면서 논란 속에 주민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는데 시민단체들은 여론조사를 통해 군민 의견을 정확히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찬익 기자입니다. 주민공청회가 열린 완주군청. 시민단체 회원들이 군의원 의정비 인상이 과하다며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의정비 인상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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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이달 초 의원들의 월정 수당을 21.15% 올리기로 잠정 결정했습니다. 인상안에 대해 공청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찬반으로 팽팽하게 나뉘었습니다. 반대 측은 의정비가 지금도 전주나 군산, 익산 다음으로 높고 다른 시군들도 공무원 인상률에 맞추고 있다며 21.15%는 터무니없다고 주장했습니다. 82개 군이 있더라고요. 광역시 6개 군 포함해가지고 완주군 의회 수당이 4위입니다. 반면 찬성 측은 의원들이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려면 현실적인 수준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맞섰습니다. 완주군 의회 의원들의 그 연봉은 지금 9급 10호봉 정도, 6급이라든가 5급에는 완전히 미치지 못하고요. 공청회 뒤에는 찬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이 결과를 근거로 최종안을 확정하겠다는 방침을 정해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민 여론을 대표한다고 볼 수도 없고 주민 여론을 알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여론조사가 실시되어야 한다. 시민단체들이 국민 의견을 반영한 제대로 된 여론조사를 요구하는 가운데 이틀 뒤 열릴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입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전라북도 정무부지사와 행정부지사가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최정호 전라북도 정무부지사는 최근 인천공항 공사 사장에 공모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지난주 도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최 부지사는 지난 1년간 새만금공항 건립을 전담 지휘한 상태여서 최 부지사의 갑작스런 사직으로 업무 공백이 우려됩니다. 김송일 행정부지사도 행정안전부 인사로 1월 중에 교체될 예정인 가운데 연초 전라북도에 큰 폭의 인사 이동이 예상됩니다. 원광대학교와 원광대병원이 수장 선임을 둘러싸고 내홍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재단 측 해명에도 불구하고 사태 해결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몽진 기자입니다. 원광대 교수 2명이 이달 초 이사회에서 결정한 원불교학과 박맹수 교수의 총장 선임에 반발해 삭발을 단행했습니다. 이들은 이번 총장 선거에 구성원들의 의견이 무시됐으며 박 교수의 무단 출강과 디자인 도용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비상대책위를 구성하고 이사장과 신임 총장의 퇴진과 총장 선거 직선제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신순철 이사장이 결정한 보직 인선과 어용 총장 및 본부 보직자에 대한 발령을 즉각 철회하고, 원광대 이사장과 신임 총장은 총장 선임 과정에 대한 왜곡과 선동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과 그렇지 않을 경우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원광대 병원에서도 신임 병원장 선임을 비판하는 글이 내부 게시판에 올랐습니다. 한 병원 보직자는 보건복지부에 병원 인증평가를 앞두고 재단 측이 병원장을 전격적으로 교체해 절차와 시기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사장과 신임 총장의 이번 인사로 원광대 병원이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병원 측은 재단의 결정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내가 안 받았고 사실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한 것이 없으니까.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소속 기관장 선임에 대해 내부 반발이 커지면서 원광재단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학교폭력 학생에 대한 처벌은 완화되지만 학부모 책임은 더 강화됩니다. 전북교육청은 학교폭력 가해 여부를 학생부에 기록하면 평생 낙인이 될 수 있다며 졸업학생부의 가해 사실을 삭제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가해 학생이 특별 교육을 받으면 학부모도 의무적으로 같은 교육을 받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할 방침입니다. 일부 농어촌 교사들의 관사가 낡아 각종 안전사고가 우려됩니다. 전북교육청은 강릉 펜션 사고를 계기로 학교 기숙사와 관사를 점검한 결과 오래된 일부 관사들은 가스 중독 우려가 있어 시설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학교 기숙사는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빅데이터는 분석을 통해 다양한 정책에 반영되는 등 그 중요도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고창군이 빅데이터를 활용해 전기차 충전소 위치를 선정했다고 합니다. 지역 소식 이창익 기자입니다. 환경오염을 줄이는 전기차 수요가 급증하면서 충전소 확충 역시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고창군이 빅데이터를 활용해 전기차 충전소 위치를 정했습니다. 위치는 고창읍과 공읍면, 심원면인데 날짜별 수요 패턴과 충전 내용에 대한 빅데이터를 분석해 최적의 장소를 찾아낸 겁니다. 고창군은 충전소 외에 1인 가구 복지 수요 예측도 빅데이터의 힘을 빌렸으며 앞으로 예산 편성과 정책 개발에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공공분야 빅데이터 분석으로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정책 수립에 앞장서겠습니다. 완주군은 대한상공회의소의 2018 기업환경 우수지역 평가 경제활동 친화성 부문에서 전국 3위를 차지했습니다. 완주군은 상용화와 판로의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서 컨설팅과 토론회를 열어 기업 애로를 해소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데 앞장서 기업하기 좋은 으뜸 도시로 선정됐습니다. 정유 재란 당시 남원성 전투를 판소리로 풀어낸 창작 창극 정유년 남원성 싸움이 오늘부터 사흘간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무료로 선보입니다. 남원성 전투는 군사와 민간인 만여 명이 왜군 6만 명과 싸워 모두 숨졌지만 왜군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며 전쟁의 흐름을 바꾼 전투로 알려져 있습니다. 역사를 바로 아는 차원에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또 알고 보시면 유익한 정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제시가 백구 제2농공단지 조성을 위해 특장차 업체 9곳과 500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조성되는 백구 제2농공단지는 이번 협약 체결로 전체 분양 면적의 80% 이상을 채워 단지 조성이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군산과 충남 서천을 잇는 동백대교가 착공 10년 만에 준공돼 오늘 개통합니다. 개통식은 오늘 오후 2시 동백대교 서단부인 서천 쪽에서 열리며 동백대교 개통으로 군산과 장항은 금강 하구뚝을 이용하는 것보다 거리는 11km, 시간은 25분가량 줄고 물류비 절감 효과도 기대됩니다. 동백대교는 총 연장 3.2km, 왕복 4차로로 지난 2008년 착공됐지만 지중화 선로 이설 등으로 공사가 수년간 지연됐습니다.
어린이집 대체 교사들이 고용 보장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섰습니다. 전북 육아지원센터 소속 대체교사 90여 명은 어제 도청에서 규탄 대회를 열고 도가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았다며 고용 보장을 주장했습니다. 대체교사들은 지난 10월 육아지원센터와 노사 간 무기계약 전환에 합의했지만 전라북도는 이들을 군산과 고창 등 시군에 분산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농협의 시군 통합 마케팅이 꾸준한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북 농협은 그동안 예담채 등 단일 브랜드로 원예 농산물을 출시한 결과 2012년 1,000억 원 돌파 이후 지난해 3,000억 원, 올해는 3,600억 원의 판매고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북보다 원예 사업이 3배나 큰 경북에 이어 두 번째로 소량 다품종이라는 열악한 생산 구조를 극복했다는 평가입니다. 전주 만성지구에 공공임대주택 800세대가 공급됩니다. 전북개발공사는 전주 만성지구에 832세대의 임차인 모집 공고를 내고 한 달 뒤 청약 접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만성 에코로 1단지는 10년 임대 후 분양 전환되는데 편익시설과 상업시설이 정비된 만성지구 첫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다음은 희망 2019 나눔 캠페인 성금을 저희 전주 MBC에 맡겨주신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익산시 웅포면 강변마을 주민들이 18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정읍시 이반면 안당마을 주민 22만 원, 정읍시 이반면 천원 서부마을 주민 29만 원, 정읍시 이반면 송정마을 주민 12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정읍시 이반면 굴령마을 주민 8만 원, 구마성마을 주민 16만 원, 김제시 광알면 신고마을 주민 12만 9천 원, 김제시 광알면 군평마을 주민 31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김제시 광알면 화신마을 주민 17만 5천 원, 익산시 여산면 신리마을 주민 10만 원, 고창군 고창읍 주공 1마을 주민 28만 원, 고창군 고창읍 성덕마을 주민들이 32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진안군 마령면 원평지마을 주민 44만 원, 진안군 마령면 신덕마을 주민 38만 원, 진안군 마령면 방화마을 주민 18만 원, 전주 온비초 6학년 3반 친구들이 27,360원 보내왔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 전해드립니다. 남원시립국악단은 오늘부터 사흘간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창작 창극 정유년 남원성싸움을 공연합니다. 연극 택시 안에서가 내일부터 나흘간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공연됩니다. 익산 속리문화예술회관은 오늘 현악 4중주 엘콰르텟과 함께하는 해설 있는 음악회를 갖습니다. 군산의 경제를 이끌어온 인물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보는 특별전이 오늘부터 군산 근대역사박물관에서 열립니다. YTN 기자를 지낸 조영권 작가가 왼손 글씨 쓰기가 불러오는 다양한 효과들을 분석한 자기 개발서를 출간했습니다. 군산 세관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한 인문학 창고 정담이 오늘 개관식을 갖고 운영에 들어갑니다. 전주 패션협회가 창립 20주년을 맞아 오늘 웨딩팰리스에서 심포지엄 등 다채로운 기념 행사를 갖습니다. 부안군은 오늘 부안예술회관에서 제1회 군민 디자인단 성과 공유대회를 개최합니다. 대입 정시지원 수험생을 위한 대면 상담실이 내일까지 전북도 교육청 대입 진학 지도 지원실에서 운영됩니다. 익산시가 겨울 방학 기간 동안 행정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대학생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내륙 일부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져 영하권 광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밤부터 눈이 내리겠습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전주 아침 기온 영하 7도에서 낮 기온 영하 3도, 익산 영하 7도에서 영하 3도, 동북권은 무주 영하 11도에서 영하 3도, 진안 영하 10도에서 영하 5도, 서해안권은 군산 영하 6도에서 영하 3도, 고창은 영하 7도에서 영하 4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현재 미세먼지 농도는 익산과 고창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고 나머지 지역은 좋음 단계입니다. 오늘 하루 미세먼지 농도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모두 좋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